네, 80만 인바 김용민 TV 공간 이전을 위한 모금 라이브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대한민국 국회에 이분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많은 짐을 덜었습니다. 사실 역사학자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이전에 한 분 계시죠. 누가? 강창일 의원님. 예, 비례로 하셨었죠. 제주도. 예, 네. 맞습니다. 그분이 예. 역사학자였습니까? 예, 일본사 전공자였습니다. 예. 한국사 전공자가 하여튼 없었죠. 예, 그러면 한국사 전공자는 제가 이제 최초로 국회의원이 됐죠. 지금 이 친일 정권을 넘어서서 이거 완전히 그냥 일본에 붙어버린 이런 매국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국회에 김준혁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크게 안도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준혁 의원님 또 뭐 사실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기득권에 물들지 않는 그런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의 또 대표자로서 국회에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 너무 과찬입니까? 아유. 오늘 갑자기 모셔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라도 좀 띄워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우리 사이에 무슨 우리 사이에. 예, 자 오늘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 오늘 모금 라이브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윤석열 최후 변론의 날입니다. 근데 뭐 최후 변론을 한다고 하는데 나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못 봤는데 다 끝났나요? 아니면 계속 아직 하고 있나요? 아직 뭐 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요?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아직 되기 전입니다. 나는 또 2시부터 뭐 이렇게 떠들고 있나 싶었는데 들을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관심도 없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하는지 요건 좀 들을 만하죠. 글쎄 나는 최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상식이 무너진 사회, 또 염치가 무너진 사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극우라 하더라도 과거엔 일말에 조금이라도 염치가 좀 있었거든요. 조갑제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상식 이하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수원 정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던 상대방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지난 금요일 날 헌재 앞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황당하다. 근데 이제 그날 동시간대에 저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촛불행동에서 의병과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특강을 하고 있고 그분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대학 교수 출신이 그 공간 안에서 같은 지역에서 싸웠던 그 사람인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범죄 관련한 다큐멘터리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 부정선거론에 빠져가지고 이 혹세무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이 집단이 얼마나 이 사회를 갖다가 망가뜨렸는지 그런 게 이제 증명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윤석열이 같은 인간이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오늘 그가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알맹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 이야기하고 자기가 또 계엄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또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해서 자기가 계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 민족의 비극입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의원님 탄핵 때 탄핵이 아니죠. 계엄 때 수원에 계시다가 급하게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때 통화했었잖아요. 통화했는데 근데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로부터 얼마간 국회에 계속 숙식을 하셨어요? 계속 있었죠, 계속. 국회에서 숙식을. 숙식했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또 계엄령 발동할까봐. 그런 거 때문이죠.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12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설 명절 할 때까지. 근데 이제 계엄하고 뒤 어쨌든 계속 그 이후까지. 아니 2달 동안. 2달 동안에 제가 총 6일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집에? 6일 들어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 텐데 제가 집에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집에 안 간 이유가 제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도 있지만
그 추운 겨울에 예. 정말 그 2030 청년들이 바깥에서 그 길 위에서 남태령에서 또 한남동에서 계속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방에서 자기가 좀 송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는데 우리 우리 저 비서관 와 있잖아요. 네네. 저 때문에 같이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주무세요 거기서는? 국회에서 이제 저 친구하고 저하고 네. 이제 이렇게 그 뭐 간이 침대 아, 우리가 흔히 같은 걸로? 락구락구라고 하는데 네. 간이 침대에서 이제 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저는 그 의원들 사용하는 목욕탕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사용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샤워만은 24시간이 되는 거를 그때 가서 알았지. 그래서 늦은 밤에도 가서 이제 샤워할 수 있어서 네. 샤워하고 와서 잤고 처음에는 그 제 방에 소파가 있어요. 네. 그 국회에서 준 소파인데 네. 소파에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네. 제 키보다 작아. 예. 자꾸 이렇게 목을 하면 이렇게 꺾이는데 뭐 또 우리 의원실이 또 돈도 없어가지고 예. 뭐 부승찬 뭐 이런 친구들은 저 뭐야 뉴스공장 나가고 막 해가지고 예. 매불쇼 나가면 막 하루에도 5천만 원씩 들어오고 막 아이고야. 이랬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은 며칠 만에 그냥 막 후원 계좌 다 꽉 차고 그래서 저한테 아이고, 세상에. 형 후원 계좌 좀 찼어.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총 그 친구들 반밖에 안 들어왔거든. 근데 아이고, 얘기 좀 하지 좀. 아니야. 뭐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 정치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네. 내가 이제 우리 보좌진들한테 락구락구 사달라 소리도 못 하고 예. 그냥 그 고기 아픈 데서 계속 자고 있었는데 네. 우리 이제 우리 이미듬 비서관님이 이름이 이미듬이에요. 예, 이미듬 비서관님이 페이스 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저한테 예. 12만 원짜리 예. 전기로 인해서 네. 따뜻한 거의 온돌 침대 같은 락구락구를 사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그거를 예. 이제 했는데 우리 저 수석 보좌관이 예. 그 응원하러 온다고 온 거야. 네. 왔는데 그 이틀을 저랑 같이 잤는데 네. 첫날 제가 그 친구가 이제 또 막 약간 몸살기가 있다 그래서 또 온돌 우리 락구락구를 제공을 하고 내가 다시 소파로 이제 가서 누웠는데 그 다음 날은 본인이 미안한지 네. 바꾸자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의원님이 이거 다시 쓰시고 내가 소파에서 자겠다. 네. 그 인간이 코를 얼마나 골든지 이틀 동안 내가 하여튼 그 이제 뭐 너무 고생하셨네. 시작해서 아니 너무 저는 고생하셨어. 우리 저기 예. 그 조원희 비서관이 네.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예. 정말 새로운 인생의 큰 아이고. 경험이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또 계엄의 무서움을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시니까 그때 그래서 그 저기 80년대에 예. 뭐 직간접적으로 아마 경험을 했을 예, 거예요. 뭐 그런 그분들이. 분들도 있고, 아니 뭐 저도 우리가 박정희 때부터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네. 하니까 뭐 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근데 이제 통화할 때 제가 신나서 올라왔잖아요. 네, 네, 네. 예, 저는 이 계엄이 곧 바로 이 정권의 건으로 몰락. 인해서 정권의 몰락을 확신했거든요. 음. 아니 계엄이라는 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를 제가 알고 있었고, 네, 네. 저는 계엄이 12월 요때 올 거라고 하는 걸 예견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한 20일 정도 빨리 온 건 사실입니다. 저는 네. 12월 중순 이후에 계엄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좀 빨리 왔는데 전 뭐 바로 그걸로 인해서 붕괴될 거다 생각해서 아주 정말 행복하게 우리 차 타고 오면서도 야 빨리 가자라고 해서 저 친구가 우리 집에서 40분 만에 국회까지 갔어요. 그날 뭐 초스피드로 날아가가지고 아니 수원시 파장동 예, 아니, 거기서 그냥 파장동에서 뭐 입사하셨지? 하여튼 예. 논스톱으로 원래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친구인데 네. 근데 그날만큼은 뭐 그냥 뭐 어지간하면 달려가고 갔는데 예. 그때 가면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 윤석열은 끝났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오늘로 끝났다라고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역사학자는 이 항상
남들보다도 10배, 100배 더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뭐 하셨겠다는. 예지력 자꾸 얘기하면 명태균 같으니까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말 그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 어디 윤석열이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영화 관상의 마지막 장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때 송강호 씨가 예.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파도는 보았는데 저 멀리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늘 그 뒤에 있는 바람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네.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변화하는가, 이 변하는 시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변화의 원동력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뒤에 이렇게 변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미래의 어떤 변화 같은 걸 좀 보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나가는 길 같은 걸 좀 찾게 되는 거고, 아. 저희 뭐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뭐 농반 진반으로 네. 이제 저한테 와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삼선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형님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김 의원의 예지력은 뛰어나. 그래서 네. 형님 예지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시대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민주당의 명태균입니다, 여러분. 네. 아 정말이에요.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그 전에 또 뭐 주역도 좀 보시고 그랬는데 아주 뭐 요즘 주역 그런 때문이 얘기는 아니라 전혀 안 합니다. 네, 예. 주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심심풀이로 옛날에 예. 잠깐 예예 그 뭐 그러시기도 예전에 한번 우리 예. 그 재미로, 라디오 뭐 이렇게 했을 때 팟캐스트로. 그때 팟캐스트 했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몇 명 지도자들 주역풀이를 한 게 있는데 신년에 연초에 예, 그게 다 맞았지. 네. 예, 다 맞았는데 그게 100만 명 이상을 본 거야. 예, 100만 명 맞아요. 이상 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예. 돌 김용옥 교수님 사모님께서 오. 원래 그 교수님이시죠? 중국 문학의 대가지. 네. 그래서 실제 중국어나 중국 네. 문학은 도울 선생님보다 훨씬 또 뛰어납니다. 대만대학에서 예.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슬쩍 오시더니 네. 나도 그거 들었어. 너무 좋았어. 막 네. 그래가지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서 백발백중이에요, 좀, 백발백중. 뭐 틀린 게 없어요 지금까지. 예. 제가 그래서 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님이 예.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이제 옛날에는 다 이 대학자들, 그렇죠. 대학자들이 다 이 주역으로 괴를 뽑아 보는 게 아주 일상적이었어. 조선시대 때는. 그렇죠. 예, 예. 궁궐터 잡는 것도 다 이 주역 괴 뽑아서 하고. 네, 네. 난중일기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이 주역점을 많이 쳤는지. 이거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뭐 급할 때는 동전점 치고 막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제 이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는지를 딱 봤더니 뭐 너무 명쾌하게. 명쾌합니까? 너무 명쾌하게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예. 이재명 대통령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 대표님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네. 뭐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오늘은 이제 방송에서 일부러 편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이것이 단순하게 예. 그 무슨 뭐 그 사이비 무속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 이 그럼요. 간절함과 또 시대 정신이란 것도 의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늘과 함께하는 민족이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처음에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정에서 임정 요인들이 네네네. 이때는 요인들이었어. 그렇지. 임정 요인들 우리 어르신들이 예. 그때 이제 임시정부 헌법을 만듭니다. 네. 그 헌법에 이렇게 신인 합일로 만들어진 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상해 임정헌법에 그게 안 나오는데 제일 먼저 했던 거.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2층 로텐도울에 크게 예. 그게 당시에 헌법이 써 있는데
신과 인간이 합일로 만들어진 나라 이 내용.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뭐 이런 신들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합일되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전체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역사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하늘이기도 하고. 야, 옛날 그 황제를 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무슨 하늘의 무슨 신의 개념이 아니라 예. 전체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우리를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네. 그런 하늘과 함께하는 간절한 마음 이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모든 것을 다할 때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할 때 반드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오늘 뭐 이 말도 안 되는 뭐 이 이상한 이야기 할 건데 이건 무시하고 윤석열 파면이 이제 보름 안에 결정 날 것이고 그 이후에 60일라는 이제 대선 치르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낼 것에 대한 확신감을 갖고 네.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와가지고 이거 윤석열 파면 확실한 거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아이고 선배님 확실합니다. 확실하니까 네. 너무 이렇게 자꾸 그 노심초사하지 마시라고. 주역까지도 갈 거 없어요. 아니 그냥 주역의 상식이면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면. 상식의 문제, 상식의 예, 문제죠.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국회 계시면서 같이 쓰시는 국회의원회관 같은 층에 누가 있습니까? 제 바로 앞방은 예. 박정현 의원님, 유성구청 예, 나가셨던. 박정현 의원님, 예. 그 옆방에는 예. 예, 이하경 부의장님, 어. 예, 요렇게만 저희가 있고 예. 나머지는 사그리 다 국힘입니다. 아주 자주 만나는 화장실에서도 만나는. 뭐 화장실은 각자 이제 방에 그 방에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제일 자주 만나는 게 누구야? 그 조지현 의원. 조지현 예, 그 경산. 예, 아, 거기 대구 경산. 우리 최경환 바로 이긴. 옆방에 있으니까. 오. 그리고 뭐 정성국 의원, 네. 주진우 의원 또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검사 출신. 김용태. 김용태. 그래가지고 예. 주진우부터 시작하는 그 참 뭐 말하기 힘든 그 의원들이 네. 다 3층에 있는 거야. 아이고, 죄다. 그래가지고 어제 역사 강사로 유명한 백이성 선생이라고. 예, 백이성 선생이 예. 우리 동네 살아요. 오, 저랑 같은 동네 서울 살고 사시는구나. 있는데 예, 예. 또 동네도 같은 동네 예. 살고 있는데. 또 저 지난번에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기말란 논란이 있었을 아이, 뭐 때 그런 또 거 그 뭐. 백이성 선생이 또 예, 열심히 예. 또 그래서 나서서 어제 그 배 선생이 이제 점심 먹자고 이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여러 이야기하다가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떻게 이런 데 방이 계시느냐. 저 무도한 인간들 옆에서 저는 그냥 아주 혈압 터져 죽겠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유 이렇게 개무시하고 있다. 개무시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제 뭐 따로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 같은 층에 있다고 뭐 회합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군요. 뭐 그런 건 없고 예. 같은 층에 있어서 뭘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친한 의원들이 따로 있죠. 국힘 의원들 중에 아니 우리끼리 우리끼리. 뭐 국힘의원들하고 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옛날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분 있죠. 네. 예, 권성동 의원. 진짜? 권성동? 아이 그 농담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우리 수행 비서관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제 저 친구가 아침에 6시에 늘 저 데리러 와요. 네. 그러면 이제 부시시해서 나가는 거야. 네. 나가면은 저는 이제 오자마자 바로 목욕탕 가서 우리 30분 찍고 저 친구도 이제 1층에 예. 그 이제 우리 비서관 보좌진들 씻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 저 친구는 글로 씻으러 가고 저는 일로 씻으러 가고 그러면 제가 씻으러 들어가면 네. 꼭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권성동 의원이 들어와요. 그래요? 예,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인사하고 네. 뭐 이렇게 그냥 긴 얘기 하겠습니까? 네. 그 대신 또 우리 또 중앙대학교 그러네 또. 80학번 선배잖아. 그래서 예. 제가 그때는 한마디 했죠. 네. 어젠가? 네. 어제면서 아우 선배님 그저 뭐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제 좀 살살 좀 하세요. 그저 옛날 고시 공부도 같이 했는데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뭐 그러고 그냥 말더라고. 네. 그러더니 또 오해 보니까 독서를 또 퍼붓더라고. 아유. 근데 하여튼 그냥 그 목욕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은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나오면은 네. 또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싸울 땐 싸우고 네. 지난번에
그 탄핵 가결되던 그때 이제 막 국힘애들이 막 온갖 항의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 저 맨 뒷자리에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맨 앞에 단상 가서 국힘 의원들 멱살 잡고 있더라고 보니까. 오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 야 김준혁 몸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늘 국회 안에서 네. 또 뭐 이렇게 아주 뭐 소리도 많이 안 지르고 예. 뭐 이 상임위 할 때도 막 소리 안 지르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빠르게 나가갖고 국힘 의원들 막 밀어 제끼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죠. 예. 옛날에 저도 한가락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나간 인간이 양문석 그 인간이더라고. 양문석 의원. 양문석 의원이 맨 앞에 나갔다 있고 그 뒤에 제가 나갔고 그 뒤에 이제 예. 김용만 의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셋이 국힘 의원들 한 30명 상대했죠. 예. 그래서 그 영상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 아니 저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다가 발언 시간이 넘어가면 마이크가 꺼지잖아요. 마이크가 꺼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분이야. 그분은 워낙 소리가 크다 보니까 우렁차가지고. 양문석 의원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물론 이제 다들 정의롭죠. 네. 아주 각별하게 지내는 뭐 의원들, 저 특히나 이제 뭐 부승찬 의원, 네. 또 영등포의 최현일 의원, 네. 저랑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고 네. 후배들 중에 제일 존중하는 후배들인데 네. 양문석 의원, 우리 이제 양문석 의원이 후배입니까? 아니 저하고 친구죠. 네. 예, 우리 같은 86학번들이 몇 네. 명이 있어요. 네. 네, 그 양문석 의원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막 이런저런 스캔들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흙을 묻히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럼요. 네. 예. 하여튼 그날 저도 깜짝 놀랐죠. 갔더니 저도 뭐 하자마자 바로 튀어나갔는데 네. 양 의원은 저는 진짜 그 국회 맨 뒤에 세 번째 줄이었고 네. 양 의원이 앞에서 세 번째 줄이었나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 빨리 가야 정상이지. 네. 그래도 거기 가서 빨리 그렇게 있는데 야 그때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몸이 좀 불었을 때였어. 힘이 장서서 척 하는데 네. 나한테 그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진짜 거의 뭐 이 날릴 분위기였거든 이게 네, 자꾸 네. 그랬더니 때리지는 마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서로 아주 격하게 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들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인가? 지금 윤석열이 한 저 말도 안 되는 행태, 망동을 갖다가 옹호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가? 옛날에는 마이크 켜지고 카메라 켜졌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딱 꺼지면 그때 가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국힘의원이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지나 뭐 카메라 켜지나 뭐 마이크 꺼지나 카메라 꺼지나 똑같아 일관돼. 다 똑같은 꼴통들이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딱 300명이잖아요. 뭐 비례도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300명이 나름 뭔가 있으니까 거기 네. 온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지식도 있고, 네. 뭐 좀 생각도 있고, 예. 또 나름의 어떤 장점도 그렇죠. 있고, 예. 뭐 저야 뭐 그냥 뭐 특별히 잘난 것 없이 운이 좋아서 온 사람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좀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네. 저런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이 아니고요. 사실 탄핵을 벌써 두 번째 당한 것이고 이번에 인용이 되면은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되는 거고 뭐 다가올 대선에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영구히 두 번째 아니지. 예? 두 번째 아니지. 이승만까지 이승만도 탄핵됐. 그건 뭐 탄핵은 그 아니고 탄핵과 이제, 같은 하야이기도 하고. 예. 아니 뭐 박정희도 그렇게 그렇게. 총 맞아 죽었으니까. 예. 아니 자유당
공화당, 뭐 민정당, 뭐 오늘 국힘 뭐 다 같은 정당이고 네. 뭐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멤버가 또 그대로 이어져 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야. 네. 그러니까 세계 정치사에 예. 이런 정당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48년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민족 내부의 정당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현재 1980년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정당적 개념으로 보자면은 올해가 이제 그 1945년 해방되고 2025년 광복 이제 80주년인데 네. 그런데 그 정당 수립으로 보자면은 77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77년. 네. 77년인데 이 77년 된 이 정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윤석열 네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하거나 총 맞아 죽고 거기에 더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을 가고 네. 그러면 그렇게 치자면은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네. 이명박 감옥 갔지, 그렇지. 박근혜 감옥 갔지, 윤석열 감옥 갔지. 죄다 감옥이야, 죄다 감옥. 이 인간들은. 그건 결국 국민의힘의 문제인데 이거 마치 우리 정치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아니야. 이야기하면서 내각제로 가자고 이 지랄을 떨고 있어요. 전혀 아니죠. 놈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승만 정권은 소위 말하는 이제 반공 청년단, 서북 청년단 이렇게 이 깡패 조직을 정권의 핵심으로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4.4.5 개헌이니 아니면 뭐 저 국회 뿌락지 사건이니 네. 등등등등 하면서 예. 자신들을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두환 같은 경우 박정희 전두환은 군인을 이용해서 한 것이고 예. 그 이후에 노태우 시기에 노태우가 군인들 대신에 이제 검찰을 이제 딱 등용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뒤부터 이제 검찰 권력이 소위 말해서 정권의 실세로 들어선 것인데 네. 그런데 이들이 국민들이 내어준 권력을 헌법이 부여했던 권력을 사적인 권력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들이 언제 사적인 권력을 그러니까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니죠. 일부 예. 어떤 대통령 친인척 중에서 예. 일부가 예.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남용을 한 사실들은 있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네. 죄의 대가를 받았잖아요. 네. 대통령이 죄의 대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건 명확한 거야.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지금의 저 기득권 세력들은 부정부패한 세력이구나. 단 한 명도 부정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 단 한 그렇죠. 명도.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죽 부정부패가 심했으면 이승만 정권 때 가짜 이강석 사건이 나왔겠습니까?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세를 했는데 그런데 가짜 이강석이 출몰 하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찰서장, 군수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호의호식하고 맨날 기생 파티 하러 다니고. 미친 새끼들. 야, 아유,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 황당한 거지. 네. 자, 오늘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 놀라운 소식입니다. 5,722만 1,000원이 지금 모금됐습니다. 5,722만 1,000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기왕이면 6,000까지 갑시다. 예, 난 이렇게 해야 된대 1억. 우리 또 다시 보기 하실 때 예. 보내주실 분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혁 의원님. 저도 저기 뒤에 앉아 대기할 때 K뱅크로다가 뭐 얼마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송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김준혁 의원님 후원 좀 아니야.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연말에. 그때 제가 한번 몰아서 한번 시원하게 또 한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우선 그 신한은행 계좌 100-035-696724번으로 여러분 많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김문수가 지금 또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여러 평론가들 말씀에 따르면 그 김문수가 후보가 될 것 같다 국민의힘. 근데 뭐 그분이 될 가능성은 뭐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되지만 이런 사람이 지금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현대사가 네. 이 코미디 프로그램의 소재로 쓰일까봐 걱정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네. 그 이렇게 턱걸이 하는 거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 자기 최근에 이제 침해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침해설, 예. 침해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 예. 지난번에 이제 스픽스 방송에서도 네. 이제 일부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었죠. 네. 그런데 예. 하여튼 건강상의 문제는 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턱걸이를 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런 아니, 걸 그게 보여주는데 턱걸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 뭐 자기가 이제 70이 넘었지만 아직 건강하다 대통령직 수행하는데 예.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만약에 말입니다. 네. 김문수 같은 사람이 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예. 그거는 이제 바로 그냥 국민의힘은 문 닫는 거죠. 왜 닫는 문을 거지, 닫느냐? 진짜. 예. 제가 내일 예. 예. 이거 방송에서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오. 내일 교육위원회 네. 우리 전체 회의가 있는데 네. 내일 이제 교육부 장관 네. 이주호 장관하고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내일 이제 그 상임위에 나옵니다. 네.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국사편찬위원장한테 네. 뭐라고 질의를 할 거냐? 자, 국사편찬위원장님, 네.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국적 또 윤봉길 의사님의 국적에 대해서 네.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으로 중국 국적이라는 이야기로 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역사학계에서 이미 정리된 내용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나는 내가 역사 전공 교수 출신으로 납득이 안 간다. 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 예. 국사편찬위원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해보셔라라고 하죠. 만약에 국사편찬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장관의 말이 맞다. 네. 그러면 그 양반도 이제 당연히 바로 이제 탄핵되는 건데 설마 그 양반이 그렇게 할 리는 없죠. 그분이 약간 보수적 성향이 있고 뉴라이트적 사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사학계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윤봉길 의사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네.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 국적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렇게 올린다? 그거는 전광훈과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역사학계에서 뭐 김구 선생 국적이 중국이라고 뭐 그렇게 뭐 무슨 정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김문수가 했잖아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없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고. 전혀 자, 없었는데. 그분들은 국적이 어디예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왜 그러냐? 예.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임시 정부를 만들어서 다 그분들은 임시 정부 국가 수반인데 임시 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뭐 말을 아니 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한 이야기를 당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임시정부였던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1910년 경술국치가 있었으나 그때 당시 고종 황제가 일본과 문서에 황제 직인을 찍은 적이 없거든. 그 사기예요, 사기. 사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과 공식적 통합은 없었던 거고 네. 대한제국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1919년 대한민국을
선언을 하고 임시정부가 있었잖아. 아니 정부가 있었잖아. 정부가 정부가 있었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자들은 왜 이렇게 그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깎아내리고 왜 아니 이래 간단하지. 뭐예요? 아니 너무 간단한 이유죠. 왜 그러냐면 해방 이후에 이 기득권 세력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다 친일파들인데 친일파들이기 때문에 이 친일파들은 계속해서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중경 임시정부까지 독립운동을 부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대신 자기네들이 반공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를 지켰다. 그렇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반공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를 했다. 결국 다시 내려가서 일제강점기 기간에도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지식인으로서 나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기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 갖고 있잖아. 지금 돈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권력도 갖고 있지. 다 있는데 자기 선조들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친일파라고 하는 치명적 결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친일파를 갖다가 친일 문제를 없애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일제강점기 기간 안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는 거야. 훼손하고 그 일제강점기 일본이 당시 조선을 갖다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조선인이 가난하게 사는 걸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도로도 놓고 철도도 놓고 공장도 놓고 또 그 이전에 우리 봉건 체제 하에서 논농사 밭농사 위주를 갖다가 경공업 체제로 해서 어떤 공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하게 했다. 그러니 일본이 이렇게 잘했는데 이것의 역할을 누가 한 거냐? 우리 선조들이 한 거다. 그러니 실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가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 바깥에 나가서 뭐 상해에서 뭐 들어오기를 해서 중경에서 들어오기를 해서 뭐 저 블라디보스톡에 들어오기를 했어. 뭐 테러리스트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본질이에요. 이게.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자들 정말 이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자기들 선조들 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김문수가 된다고 한다면 국힘은 바로 위원정당 신청해야죠. 위원정당 근데 내가 이제 위원정당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위원정당을 지금은 못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하여튼 정권 교체하고 나서 바로 국민의힘 위원정당 신청하게 해서 정당적 해산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반헌법적 행동이 너무 많아서.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고 아울러 내란의 잔당들이기 때문에 내란 정당을 확실하게 이제 섬멸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다른 친위 쿠데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이번에 그 일선의 지휘관들이 결국에는 국회 침탈하지 않고 누구도 체포하지 않고 시민에게 살상하지 않았던 게 전두환에 대한 단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더 세게 했어야 됐고. 그냥 목을 날렸어야 그리고 실제로 4.19 때 당시 계엄군이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계엄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 그때 계엄군 사령관 할 때 송효찬, 송효찬이라는 사람이 사실 일제강점기에 친일 군인은 맞아. 실제로 친일 군인이었는데 미군정이 친일 군인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다시 이제 군대 복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반성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반성을 했고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친일 군인이었지만 이제 반성하고 또 한국 전쟁 과정에서 나름 어쨌든 이 나라를 사수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정권에 충견이 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중립적 군인으로서의 길을 걸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나름 또 인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을 다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친일의 과오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송효찬이 당시 이승만이 내렸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과 함께 계엄을 이제 오히려 무력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갖다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시민들이 탱크 위에 올라가서 같이 막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계엄군이 시민들을 살상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탱크 위로 올라오게 했었겠습니까? 네. 이미 우리나라 군이 과거 4.19 때 시민을 지키기 위한 군대로 역할을 했었던 거. 그런데 그 이후에 5.18 때 네. 시민을 학살했던 군대로 전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육사 나오고 707 특임대 중대장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중대장 할 때 광주로 내려가서 5.18을 경험했던 그 부사관들이 같이 근무를 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절대로 군이 계엄에 참여해서 시민들을 학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때 확고하게 잡혔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이 새끼 이거 뭐 쌍욕을 속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저는 이제 미친놈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예. 이번에 우리 군이 너무나 물론 이제 일부 계엄에 참여한 동조 세력들도 있지만 시민을 지키기 위한 본래 중립의 군으로서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그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자유당이 몰라 그랬잖아요. 4.19 혁명으로.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국민의힘은요. 본보기로라도 후대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위헌정당 심판에 넘겨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에서 지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가 건강하게 재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민주당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너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정치보복하고는 전혀 다른 아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전두환, 노태우, 청산도 다 정치보복이에요.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적폐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헌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네. 계속해서 고개를 뻣뻣이 내세우고 그리고 시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들고 네. 또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 계속해서 망치는 이들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경제 정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반대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경제는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서 네. 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시켜야 한다. 아마 그 일에 예. 제가 뭐 어떤 역할이든지 할 해주셔야 거라고 합니다. 예. 좀 생각하고 계십시오. 역사학자로서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 온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또 부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움들 때문에 그런데 예.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네. 그 다음번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의 개혁을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입시 지옥 때문에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언론에서 요즘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7세 고시반, 5세 고시반이 운영되고 있는 걸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고시반을 예, 5살부터 제가 충격받았어요. 예. 5살짜리 애들이 지금 신나게 놀아야 정상인데 네. 지금 고시반에 들어가서 막 스카이 보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예. 나라의 기풍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교육부터. 뭐 교육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또 뭐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이런 일을 좀 누군가 해야 된다면 네. 그런 일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자, 지금 5,767만 1,000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 6천 넘어야 되는데. 네, 6천 넘읍시다. 우리 네. 저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김준혁과 함께하는 분들 빨리 빨리 송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 이제 숫자를 다 외울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공익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예. 의원님 경기도 수원 정이신데 예.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네, 이분이 나는 이재명 덕 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예. 그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김동연 지사가 예. 그 이재명 지사의 많은 도움으로 예. 당선된 것으로 은혜를 예. 갚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얘기한 분이 아니 그러니까 당선된 것으로 본인이. 네. 근데 저는 제가 김동연 지사님 최측근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고 네. 오늘 저녁도 예. 좀 제가 여의도로 예. 좀 오라고 좀 했습니다. 제가 네. 뭐 좀 뭐 그냥 네. 대학 교수 출신이긴 하지만 네. 또 뭐 두루두루 제가 또 이런 인연이 좀 있고 과거에 이제 같이 운동하던 후배들이 네. 그 김부겸 총리한테도 가 있고 예. 김경수 지사한테도 가 있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한테도 가 있고 그래서 또 오늘 뭐 좀 아주 아끼는 또 가까운 후배들 좀 불러가지고 네. 여러 이야기를 또 지난번에도 나눴고 또 오늘도 또 나누는데 네. 저는 그 김동연 지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그쪽에다가 예. 이번에 아름다운 경선을 하자. 예. 뭐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예. 아름다운 경선하고 그리고 이제 경선에 네. 만약에 지게 되면 예. 아주 빨리 승복하고 그리고 원팀으로 하나 되게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 이재명에 대한 뭐 일종의 악마화 작업 같은 거라든가 예. 이재명에 대한 비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 제가 뭐 제 이야기 하나 좀 하자면은 네. 제가 그 수원시장 그 경선 나갔던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 김영민 목사님도 좀 도와주셨었는데 네. 제가 10명이 경선 후보로 나와서 최종 2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 수원시장님하고 마지막 경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주 제 입장에서는 좀 아깝게 패배를 했는데 그날 저는 뭐 바로 이렇게 패배 선언을 하고 뭐 그 뒤에 뭐 있었던 여러 잡음과 관련해서 일체 다 그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다 없던 일로 하고 물론 제 캠프 내부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뭐 그 자리에 접고 제가 그 뒤부터 14일간 시장 선거하는 동안에 뭐 수원 시민들 다 압니다. 아침 6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캠프 나가서 역할하고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다니고 계속 연설하고 다니고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김준혁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김준혁은 다르구나. 네. 보통 경선에서 진 사람들 근처도 안 오는데 네. 저게 나중에 떨어져야지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김준혁은- 떨어뜨리려고 그냥 뭐 져라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방관하고. 그런데 김준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느냐. 그래서 김준혁은 정말 남다른 것 같다. 네. 그러니 이번 그 국회의원 나오게 됐을 때 저 친구 좀 도와주자. 이런 게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예. 저는 뭐 김동연 지사든 김경수 지사든 아니면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많은 분들이든 경선에 나오는 거는 민주주의 정당 시스템에서 정당한 겁니다. 네. 정당하게 나와서 정당하게 열심히 경선하고 그리고 나서 경선에 졌을 때는 완전히 그럼 용광로 한 승복해야지. 팀이 돼서 예. 해 나간다면 저는
그게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정책을 우리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을 또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중도 보수의 개념. 근데 이 중도 보수의 개념이 정치와 경제는 보수적으로 가고 문화 예술은 진보적으로 간다.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아유, 그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네.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가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수적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잘했다고 박수치고 예. 왜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인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이재명은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글쎄 말이야. 아니 논리가 일관돼야지. 예. 행동이 일관돼야지. 네. 박수를 치는 것도 일관돼야지. 그런데 그것이 일관되지 않고 시시때때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뭐 김동연 지사의 어떤 모습들도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이제 있겠다. 고생을 안 하고 그 자리까지 가니까 그런 거예요. 고생을 하면은 사람이 정말 이 국민들의 선택이 얼마나 무섭고 어떤 경쟁자들의 추후 협력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 텐데 김동연 씨는 그동안 뭐 사실 돗자리를 펴줬죠. 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에휴 참. 근데 어떻게 이 양반도 지금 은근히 어차피 이재명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경선에서 안 치면은 다음에 경기도지사 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경기도 레이더를 통해 들었습니다. 뭐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저도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당원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이 넘습니까? 민주당 당원이 일반 당원 포함 450만 명입니다. 아 그래요? 이야. 진짜? 예. 누가 진짜라 그랬어? 진짜지. 진짜야 진짜. 진짜. 네. 1,000원씩 내는 현재 우리가 그 경선을 할 때 네. 투표할 수 있는 분을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네. 권리당원이 얼마일까? 250만 명이에요. 야. 권리당원이 250만 명인데 제가 경선할 때 예. 작년 2월 달에 경선했죠. 네. 작년 2월에 경선할 때 그때 이제 양쪽 그때 저는 뭐 당원 명단을 그때 전혀 못 봤던 상태였었으니까 네. 그때 나중에 이제 경기도당한테 우리가 도대체 이제 얼마 권리당원 있는지는 그때 이제 통보를 합법적으로 받았죠. 네. 그때가 대략 6천 명이 좀 안 됐습니다. 6천 명이 좀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수원정에서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제 경기도당에서 뭐 이 명단을 다 주거나 그렇지 않고 대략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해서 대략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줍니다.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인원이 9,600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자 지금 10개월 지난 거야, 10개월. 네. 10개월 지난 건데 해방 그 수원 정지역이 분리가 된 게 10년이에요. 10년인데 10년 동안 뭐 그 사이 지역위원장이 그 뭐 민주당 당원들 모으고 뭐 막 그 뭐 원래 기존 민주당 당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 많이 있었죠. 그 사이에 우리 수원 지역에서 10년 넘게 계속 왔던 게 3,000명, 4,000명 이렇게 늘었지만 10년 동안 해왔던 게 6,000명이 안 됐는데 그것도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늘은 게 3,000명 이상이 늘은 거예요. 네. 그 전에 그 3,000명밖에 안 되던 게 3,000명 늘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되면서 3,000명 가까이가 늘었는데 그 뒤에 작년에 10개월 사이에 근 4,000명 가까이가 늘은 거야. 근 4,000명 가까이가. 예. 이건 민주당을 개혁하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민주당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다. 수박이라는 예. 말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아니 하여튼 뭐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이미 지나간 거야. 달라졌어요. 이미 네. 완전히 지나간 거고 네. 그렇게 치자면은 우리 지역이 10,000명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되는 과정 그게 불과 3년이 채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과정에서 7,000명이 늘은 거야. 7,000명이. 이게 우리 지역만이겠냐고.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전 민주당 지역이 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의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3년 안에 들어온 건데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새롭게 정당 혁신하고 대한민국 만들고 저 간악한 세력들 물리치자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올바른 길을 막는 세력들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세력들 지금 윤석열 탄핵을 마무리하고 대선 승리를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무슨 지금 물론 장기적으로 개헌은 필요하지. 네. 그런데 개헌, 내각제 그리고 뭐 그 이재명에 대한 일극 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당원들이 과연 인정하겠느냐? 인정 안 하지. 이건 상식적이지. 그런데 왜 상식적인 이 판단을 못 하는지 오히려 저 같으면 촛불 시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간 제가 외국 나가 있느냐고 네. 그간 제가 뭐 다른 일 하느냐고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역할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 한번 대선 한번 나와보고 싶습니다. 부족한 게 있지만 조금 도와주시고 네.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에서 네. 만약에 졌으면 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 나 같으면. 예. 네. 정말. 그런데 예. 참 뭐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예.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고생을 안 해봐서. 아니 정치가 너무 쉬워. 야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사람이 이재명을 좀 닮지 않겠는가? 흑수자 출신이고 그래서 아니 제가 기다렸는데 그 김용현 지사를 이렇게 늘 포용한 지금도 지사님 제가 열심히 잘 포용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계엄 정국과 관련해서 촛불 집회 몇 번을 오셨었어요. 네. 예, 저녁 때 퇴근하고 그때마다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네. 경기도청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 그렇죠. 아 경기도청 예. 그래서 제가 예. 일부러 예. 또 제가 이제 지사님 예. 옆에서 같이 다녀줬습니다. 네. 예. 또 딴 사람이 다니면 또 뭐 수박이나 어쩌나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또 다니면은 그런 소리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김준영을 수박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옆에서 다니면서 예. 옆에 또 인사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 우리는 나중에 하나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하나 될 예. 사람들. 그래서 하나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또 그 일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할 거고 저는 뭐 지사님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네.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예.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 김동연 지사가 이제 대선 경선에 나가는 거 뭐 좋고요. 아이고, 뭐 좋고 민주당 나올 수 있죠. 발전해서 좋은 일입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와야 된다고 네. 보는데 이재명 디스만 하지 마세요. 이재명 디스에서 지금 덕보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욕만 바가지로 먹지.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보다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더 나은 민주당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진정성을 보여줄 때지. 아니 지금 이재명 디스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제가 박용진이 그 이재명 대표 중도 노선 지지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까방권을 줬어요. 40일 동안 이제 박용진은 저희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박용진 전 의원이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이제 박용진 의원도 이제 시대를 읽는 능력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근데 그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당장은 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벌써 당연하지.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 서울시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벌써 언론에 어제 나왔죠. 예. 뭐 뭐 이재명 나오는 건 대표하고 괜찮아. 뭐 예.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 뭐 누가 물어봤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아니 40일 까방권 네,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 태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이제 현실 네. 인식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얼마 전에도 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예. 김경수 지사님한테 다 우리 같은 86 동기들인데 예. 제가 뭐 감히 뭐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할 처지는 못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찍이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 비서관 하고 문재인 예. 대통령 때 뭐 경남지사도 하고 가장 최고위층에 계셨던 분이고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 그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저 지역에서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김준혁 의원님 본인이 그런 얘기 못 하겠지만 제가 이 옆에서 수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어디 저 문재인 정부 때 땡땡 포럼 출신 아니라고 아니 이 양반은 문화재청장에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이 아니 해야 될 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배제되고 그랬는데 당원 믿고 정당 민주주의 믿고 여기까지 열심히 분투해서 국회의원 되신 분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김준영이 국회 갔다는 것은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어디 출신이라고 뭐 친 X라고 그런 이유로 해서 덕보고 그냥 그 당원의 지지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사유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이 징후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김준혁 의원님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아니 오늘 합니다. 방송이 네. 김용민 TV 여기 벙커원교회 이사 가는 것 때문에 모금 방송인데 뭐 아니에요. 제가 네. 우리 네. 김 목사님하고는 우리가 몇 년에 본 거죠? 우리 그때가 의원님을 제가 처음 보게 된 게 여러분 그때 14년이었을 거예요. 15년이다. 15년. 2015년 14년인가? 그때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우리 국민 TV를 출연하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 방송을 듣는데 야 세상에 한국사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종횡무진하는 이런 분이 있다니 이런 역사학자가 있다니 제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우리 전영관 시인이라는 분이 그때 땜빵으로 갔던 거였거든. 네. 예. 그래서 난 평생이 땜빵이야 그냥. 그 전영관 시인님께 아니 김준혁 교수님이 누굽니까? 제가 방송 끝까지 듣고 나중에 김준혁 교수였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여쭤봤더니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모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야 이분께 심사 받으면 내 논문이 저 권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셨고 아니나 다를까. 아니 하여튼 뭐 그때부터 이제 만나서 예. 오늘까지 이제 온 거예요. 10년 됐네요. 예, 벌써. 10년. 예, 그러니까 참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또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적어서 많이 어려요. 예, 동생처럼 생각하고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또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진영에 있는 유튜버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약간의 불편한 관계들을 맺을 때도 늘 내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좀 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고 난 진짜 제 친 형제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10시 몇 분에 이제 뭐 진짜 집에 들어가고 딱 그 치약에 칫솔 묻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띠리리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전화도 이 칫솔질 못 하고 바로 전화 와서 오늘 좀 뭐 급하게 와달라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급하게 올 상황은 못 되고 이거 다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뭐 가기로 하고 일정은 내일 또 조절하자 그러고 하여튼 마무리 감사합니다. 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예. 바로 오늘 모금에 예. 제가 더 역할 잘하게 하려고 모금하는 거고 예. 제가 이제 약속을 좀 드리자면 예.
뻥뻥교회 이제 일산으로 이전했을 때 네네네. 제가 도울 김용국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네. 이전하면은 저 선생님 저 가서 특강 한번 더 하시라 그랬더니 자기 뭐 본인 가서 하신다고 했고 예. 저도 제가 이제 가서 강의 몇 차례 아직 제가 또 안 녹슬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강의도 몇 차례 하고 우리 저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네. 돼지고기 들고 오신다고 다 제가 소문 냈어요. 그날.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저기 저 평화나무 저 청년회들 네네네. 그때도 제가 수원서 예. 또 아주 그냥 즐겁게 교인 강의-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도 오셨고 청년 수련회도 오셔가지고 특강해 주셨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그때마다 우리 예. 저 비서관님이 늘 운전해서 다녔지. 아이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비서관님 고맙습니다. 잘생겼죠? 꽃미남이지 꽃미남. 네, 애인 있어요? 애인 없는. 화면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꽃미남인지. 응? 예. 아유 하여튼 뭐 저는 김준혁 의원과 함께한다는 점만으로도 저분은 기본적으로 된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김준혁 진심 믿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된 사람들. 예. 하여튼 오늘 의원님 이렇게 급하게 모셨는데도 오셔서 더욱 빛나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핵심은 국민의힘 위원정당으로서 확실하게 역사에서 잘못된 정당이었다는 아주 결론을 분명히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약속 기억하시고 김준혁 의원님 여러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연말 때 후원금 시원하게 또 한번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네. 뭐 시원하게 네. 그런 거 말고 예. 그냥 마음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 예, 마음을 주시면 네.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자 지금 5,845만 2천 원. 6천 채우고 나갔어야 되는데. 6천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김준혁 의원님 잠깐 보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방송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래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